저는 이 여학생이 그 아버지 인터뷰를 봤는데 이 여학생이 이제 가출을 했다가 이제 성매매를 강요당하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가출 신고를 한 걸 알고 그 무리들이 우선은 집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 인터뷰가 뭐냐면 그때 딸이 굉장히 공포심에 떨면서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것보다 울면서 나에게 이렇게 성매매를 강요시켰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언제 또 잡으러 올지 모른다 라면서 공포심에 떨었다는데 그게 아버지가 본 마지막 그 피해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윤일병 사건이랑도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약하고 약간 그 소외된 사람들을 그 다수의 사람들이 괴롭히면서 즐긴단 말이죠. 저는 정확한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목적은 쾌락밖에 저는 남을 괴롭히면서 느끼는 쾌락밖에는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악마의 심성이죠. 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정말 그 범행을 제가 이제 일일이 입으로 나열하기 싫을 만큼 굉장히 잔인하게 했는데 정말 저는 이것도 정말 일벌백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벌백계 이건 진짜 정말 엄벌했어요. 딸 있죠? 저는 아까 군대에 보내야 되는 아들만 셋 있는 엄마입니다. 아들만 셋이요? 위대하십니다. 예. 그런데 제가 참 그동안 그 소년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이제 별도의 소년 재판을 받게 하고 그 소년 재판에서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달라라는 것을 이제 선처를 구하는 그 국선 변호를 많이 해왔는데요. 저는 제가 했었던 그 수많은 국선 변호 범죄 중에서 정말 단연 이렇게 엽기적이고 악랄한 범행은 본 적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은 이 아이를 죽이고 또 성매매를 강요하고 심지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하지요. 더더군다나 암매장하기까지도 시멘트로 이 시신을 발라서 암매장을 했다라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게 지금 15살짜리와 20살 남짓밖에 안 되는 10대, 20대가 과연 생각이나 해낼 수 있는 범행인지 정말 의문스러워요. 근데 저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약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대의 윤일병도 사실은 약한 피해자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도 나중에 보니까 사투리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라는 경상도 지역에서 사투리를 쓰지 못했다는 이런 것이 하나의 괴롭힘의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아마 누가 보더라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라고 하겠지만 단순히 이거는 제가 볼 땐 10대, 20대 철없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없을, 이미 이 범행의 어떤 것에서도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다수가 한 명을 집단적으로 살해하기 위한 또는 살해 과정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범행이 이렇게까지 중복적으로 된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 아이들을 일벌백계의 문제라기보다는 도대체 우리 사회에 이 아이들에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퍼져 있는 이 폭력성을 어떤 식으로 제어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을 악마라고 탓하기 전에요. 지금 여기 성인이 3명이 개입돼 있습니다. 20몇 살 먹은 애들인데 25살, 결국에는 예. 우리 사회 병리학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에서 일진들이 이제 그 동료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하고, 지금 군대에서 이렇게 윤일병을 괴롭혀서 죽게 하는 거하고, 또 지금 이 김해의 여고생들의 경우하고 같이 흐르고 있어요. 아주 질적으로 너무 나쁘죠. 15살짜리를 성매매 시키고요. 돈 다 갈취하고요. 뜨거운 물 끓인 거를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온몸에 뜨거운 물, 이게 인간으로서 양심에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그 6명 중에 이럴 수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이런 잔인한 그 사회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른들도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치료를 할 수가 있을지. 이건 살인죄 맞죠? 이건 살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살인이라고 봐야죠. 차 뒤에서 구토하면서 쓰러져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체 유기까지 했기 때문에, 시신 유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죄가 이건 분명히 맞다고 보는데요. 예. 폭력에 대한 관대함.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저는 이게 아주 어렸을 때는 가정에서의 폭력이 예를 들어서 아동 학대라고 부르기까지 너무 좀 거창하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의 어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체벌.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학교에 와서는, 요새는 이제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거의 없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신에 아이들 사이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지속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런 것이 이제는 군대,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인데요. 저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명분으로도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그렇지 않으면 이런 폭력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 15세짜리들은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없어요. 폭력에 대해서는
이건 단호하게 대처해야죠. 문제는 나라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아니, 의견을 잠깐만 얘기 들어보셔요. 단호하게 대처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미 사형제 실질적 폐지국가예요. 사람 5명을 죽이든 10명을 죽이든 물론 한 3명 이상 죽이면 사형 판결 나와요. 집행 안 하잖아요. 벌써 사회 전체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단호는 무슨 단호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형 집행하는 국가로 우리가 다시 반문명 국가로 돌아갈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얘기예요. 단어가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사형으로 집행하자. 야, 물론 이제 자유형, 거죠. 징역형 뭐 3년 보낼 거면 한 5년, 10년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단어야 가능하겠지만 하여간 그런적인 문제는 있어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아니, 같습니다.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고 네.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를 이게 듣고 싶은 거예요. 엄벌만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그 사회 병리학 얘기를 한 이유가 왜 이런 범죄가 생기는지 그걸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뭐 종교를 가지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죠? 적어도 걔네들 그렇죠. 종교를 가지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르신 말씀이에요. 건전한 그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건전한 생활을 통해서 이런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네, 거예요. 가해자들의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죠. 이 가해자들이 지금 말한 대로 가해자들의 가족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가해자들은 악마니까 얘들을 엄벌에 처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죠. 얘들에 대해서 선처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의 부모들은 도대체 뭐 했느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거기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또 우리 사회는 이런 아이들이 집을 나와서 돌아다니도록 뭘 했느냐. 전부 10살 먹은 애들이 가출해가지고 가출 말이야. 돌아다니고 모텔에서 자고 막. 다 모텔 봤을 거 주인도 아니에요. 말이야. 어떻게 15살짜리를 다 그 방에서 그렇게 합숙하는 것처럼 남녀 합방인을 그렇게 정말, 허용하냔 말이야. 이것도 아니라 말이 잘못됐지. 성매매에 응한 남성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또 강요를 시켰겠죠. 그러니까요. 어린 학생과는 그거 성매매에 했는데 응한 남자. 뭐야 뭐를 어떻게 인터넷으로 하는 네, 거죠? 조건 만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성매매를 그것도 한심한 사람들이고 인터넷으로 조건 만나면서 중학생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원조교제. 원조교제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어른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 창피한 짓이고. 저는 그죠? 또 안타까운 게 지금 이거는 좀 한 발 더 앞서 나간 걸 수도 있는데요. 지금 15살 그 여고생 1학년 들 그 가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많이 뭐 설사 뭐 정말 그 아무리 뭐 죄가 중하다고 해도 분명히 이제 유기징역이 나올 거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굉장히 또 젊은 나이에 우리 사회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10대 중반에 이런 감옥 간 결과. 끔찍한 이 범죄를 저질러서 오랜 기간 어쨌든 그래도 한 10년 15년 되겠죠. 길어야 15년일 텐데 그렇게 그 뭐 감옥 생활을 하고 징역 생활을 하고 나와서 우리 사회에서 또 어쨌든 우리가 또 다시 깨어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 사람들을 또 교화시켜서 살 수 있을지 이건 이제 어쩌면 한 발 더 나간 걱정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저는 큰딸 여기 나이가 똑같아가지고 남일 같지 않고. 하여튼 가출하면 안 돼요, 학생들. 그죠? 지금 결국은 가출하면 이게 가해자도 뭐 기사 이거 다 돌려가면서 이거 여자 중학교 그 교장 선생님들이 이거 다 이거 기사 싹 복사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다 해야 돼요. 가출하면 안 돼요. 네, 특히 여성들은. 우리 학부모들이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네. 엄마 아빠들이 조금 사고가 좀 유연해질 필요성도 있어요. 애들 어떨 때 보면 터져나와서 가출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한 1년쯤 쉬고 그냥 뭐 슈퍼 같은 데 아르바이트 좀 알아봐주고 좀 놀 수 있으면 한 뭐 6개월, 1년 좀 놀으라고 하고 조금 이런 부모들이 좀 열린 자세로 대하면 애들이 속에서 어쩔 때는 보면 터져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영어, 수학, 공부 막 네. 여기 찌들리는 이 대한민국 교육 문제도 바꿔야 되죠. 네, 윤리도 좀 강화하고 국사도 좀 배우고 윤리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다 그거 필수 과목하고 영어, 수학 좀 비중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라기보다는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도 엄마 아빠 자기를 안 챙겨주고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정 변호사님에게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소년재판에 국세면을 해보면 이 아이들이 어떤 공부에 찌들어서 아니면 부모님의 과도한 관심이 못 견뎌서 가출하는 애들이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오히려 완전히 방치되다시피 한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으나 밖에 떠돌아다니나 그게 그거거나 심지어는 밖에라도 있으면 자기와 어울릴 수 있는 친구 또래들을 만나기 쉽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을 막 너무 우리가 억제여서 공부나 이런 것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몰아가서라기보다는 내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들의 관심이 오히려
잘못 짚어갖고 있거나 또는 없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들의 책임이라면 자기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에서 저는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